자, 이제 오늘은 또 이제 우리가 그 직장생활 조직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조직 내 정치 게임이라는 그런 거를 해서, 이게 이제 이 책에서 되게 유명한 경영 책이거든요. 헨리 게임치가 제작사하고 이런 책인데, 이 책에서 이제 이 장을 갖다 그대로 좀 복사를 해서 참고로만 보세요. 그 내용에 뭐 너무 집착하시기보다 좀 늘어놓을 내용이 많아서 오늘 말로만 하는 너무 선생님들 머릿속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 게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게임이란 말을 지우고 생각해도 돼요. 게임이라고 하면 우리 말로는 좀 뭔가 약간 플레이? 놀이 이런 플레이가 맞죠? 놀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제 게임이라는 거는 약간 이렇게 학문적으로 쓰일 때는 그러니까 승패가 이제 나누어지는 결과로 누구는 한쪽은 승 한쪽은 패가 되는 것들을 보통 통칭해서 보통 게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게임 이론 이런 얘기 가끔씩 들어봤을 거예요. 폰노이만의 게임 이론 뭐 이런 그 영화로도 막 그런 걸 소재로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이라는 건 어떤 결과가 한쪽이 승 한쪽이 패 이렇게 갈라질 때 보통 학문적으로는 게임이라는 얘기를 해서 정치 게임이라는 얘기도 그런 얘기고, 조직 내, 사실은 오늘 얘기는 이제 조직 내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둘 이상이 모여서 뭔가를 이제 집단 이루고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는 어떤 고유한 정치적인 역학들이 항상 생기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정치하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 썩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죠. 평소에 정치라고 하면. 네, 왜냐면 정치하면 뭔가 협잡하고 모략하고 편먹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사실은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쓴 거예요. 사실 왜냐면 이거는 경영책이니까 우리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정치도 마찬가지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경영이나 경제적인. 왜냐면 정치라는 거가, 그러니까 정치가 나쁜 게 아니라 정치가 필요한 분야가 있는 거고, 그렇죠? 정치적인 논리로 하면 안 되는 또 분야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경영은 크게 보면 경제적인 쪽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거를 따질 때는 우리가 정치가 개입이 되면 보통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대표적으로 요즘 맨날 TV에 나오는 LH 사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이게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제 그 땅이 수용이 되고 보상을 받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정치적인 게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정책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가지고, 그렇죠? 그 정부를 미리 해버리고 이런 게 이제 정치가 개입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조직 내 정치가 흔히 얘기할 때 사실은 어떤 조직이 원활히 돌아가는데도 정치적인 논리는 플러스가 되는 것보다 마이너스 되는 건 많죠. 그래서 우리 사실 이거 공부해보자는 의미도 사실은 가급적이면 이런 정치적인 게 좀 없는 그런 조직이 바람직한 거고, 우리가 이제 길게 봐서 그런 걸 지향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이 조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이렇게 알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지를 알아야 그걸 또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미리 고백하자면, 이게 같이 공부해보면 뭐 약간 이상하고 무시무시한 얘기도 나오고 약간 이상하기도 하니 설마 이러겠어 하는데, 내가 미리 고백하자면 나는 여기 나오는 모든 걸 다 겪어봤어요. 그것도 바로 여기 우리 치과에서 선생님들이 들어오기 직전에. 그래서 나는 이거를 아주 리얼하게 느꼈는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리얼하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제 말이 좀 어려워, 이게 학문적으로 쓴 건데, 이 저자 자체가 헨리 민츠버그 되게 유명한 경영학자고 대학 교수인데, 경영학 교수인데, 이제 글을 조금 되게 잘 써요. 잘 써서 글이 잘 쓰는 사람들의 글이 사실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막 비유적으로 막 쓰고 막 이래요. 능력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사람들 이야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냥 플레인 평범하게 쓰는 사람은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그냥 조직의 정치 상황 뭐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정치 게임 이렇게 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약간 위트와 유머를 곁들여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반란 게임인데, 반란이라고 생각하면 뒤에 게임자 빼고 생각해도 돼요. 반란,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게 흔히 반란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반란하면 기억나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민중들이 막 들그러 나왔고, 그죠? 막 조선왕조 몰아내고 이런 게 반란이잖아요. 그런 거. 조직에서 일어나는 정치 행위 중에 반란. 그래서 만약에 회사로 치면은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서의 직원이 다 들고 일어나서 과장이 어떤 지시를 했는데, 그 과장의 그런 거를 이제 완전히 뒤집어 엎고 그런 걸 반항한다든가 뭐 이런 게 이제 되겠죠. 치과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정책 같은 걸 하자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전부 다 똘똘 뭉쳐서 그거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했듯이 저는 겪어봤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반란이 있으면 회사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그 한 부서 내로 얘기하자면 과장도 그렇고 그런 반란에 대해서 그런 반란을 또 많이 억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반란에 대한 또 게임을 한다.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또 반란이 일어났으면 그거에 대항해서 뭐 이제 또 여러 가지 수단 동원한다 이런 게 이제 반란 게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후원자 게임이라는 거는 말을 이 사람이 되게 이제 비유적으로 쓴 건데 사실은 작년에 잘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이 작년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여기 읽어보면 선생님들도 아마 약간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들 건데 후원자 게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 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팀의 선생님들이 그 팀의 원장님들하고 약간 편을 먹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추가 진료를 해야 되거나 이런 때 이제 다 같이 추가 진료를 뭐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후원자 게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후원자를 자기가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은 이렇게 돼 있어. 상사들을 이용해 권력의 기반을 확보한다. 여기서 상사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각 팀의 원장님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대략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이제 동맹 수립 게임이라는 거는 후원자 게임 생각해보면 이런 게 또 은근히 있죠. 이런 게 있어요. 또 완전히 없진 않죠.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내다 보면 이런 게 조금씩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맹 수립 게임은 뭐냐면 여기 보면 라인 관리자들이나 전문가들끼리 서로 무치적으로 지원 계약을 협의한다. 동맹을 수립한다는 이제 동맹이라는 게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약간. 그래서 이제 동맹 수립 게임에서 라인 관리자라는 건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원장님들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사실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데스크면 데스크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라인이라는 게 하나의 줄이잖아요. 그걸 팀 단위로 봤을 때는 팀이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직급 단위로 봤을 때는 데스크 또 페이닥터 원장님들 그 다음에 진료팀들 이런 식으로도 또 하나의 라인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서로 묵시적으로 지원 계약을 협의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하자고 했을 때 우리도 비슷한 경우도 좀 있었죠. 예전에는 선생님이 오기 전에는 되게 심했었어요. 사실 우리 팀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 좀 개혁을 해보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엄청나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저항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진료팀 직원들끼리 뭐 다 같이 막 협의해가지고 뭐 치과에서 뭘 하자고 했는데 그걸 안 하자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실 이게 뭐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진 않더라도 조금씩은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하자고 했는데 원장님들끼리 또 페이닥터 원장님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항을 한다든가 데스크도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해보자고 했을 때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동맹 수립 게임이라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반란 게임은 전체가 다 이제 처음에 얘기한 반란 게임이라는 건 전체가 다 저항하는 거고 동맹 수립 게임이라는 그게 약간 구분돼서 어떤 것들에 이제 정치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게 동맹 수립 게임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국 건립 게임은 이 동맹 수립은 아까 얘기했듯이 데스크면 데스크, 진료팀이면 진료팀 이렇다고 했는데 제국 건립이라는 건 이거를 그냥 합쳐서 몇 개를 그래서 라인 관리자, 여기 보면 라인 관리자 아까 라인 관리자라는 건 여기서 라인 관리자는 그냥 원장님들이라고 생각해도 대략 되는데 원장님들이 자기 팀하고 협력을 해서 권력 기반을 확립한다 저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까 후원자 게임은 사실은 좀 비슷해요. 이게 팀별로 뭔가 이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건데 후원자 게임은 선생님들 이 팀원들 입장에서 내가 팀원일 때 우리 팀의 원장님하고 뭔가 편을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후원자 게임이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제국 권리 게임은 거꾸로 이제 원장님들 입장에서 원장님들이 먼저 우리 팀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뭐 추가 진료 안 하겠다라고 막 얘기를 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가 여기서 얘기하는 제국 권리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게임은 규정된 규칙을 갖고 공공연하게 권력 기반을 구축한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조기
하나의 예를 들어 좀 쉬운데 이게 좀 말이 좀 되게 어려워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기 퇴근을 한다. 7시 이후에 우리 환자 없으면 조기 퇴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건 이제 우리 치과 내에서 이제 정해진 규칙이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정해진 규칙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 규칙을 벗어나진 않지만 그 규칙을 자기 팀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예산 게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를 들기가 좀 예를 들다가 선생님들 이게 살짝 좀 지금 민감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예를 내가 정확하게는 못 들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되나요? 너무 어렵나요? 네, 혹시? 어려워요. 예산 게임이 조금. 예산 게임이? 네. 다른 거 다 이해.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네, 예상 게임을 이해 못했어요. 예산 게임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포인트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나에게 우리 팀에 유리하게 예를 들어서 포인트면은 이렇게 막 예전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죠. 포인트가 없는 진료는 안 하려고 하고 포인트 있는 진료만 막 찾아서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을 내가 막 좀 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데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 포인트 있는 일만 하려고 하고 뭐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뒤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예산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어떤 정책에 비해서 얘는 그다지 큰 분야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되죠. 왜냐면 규칙 안에서만 놀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다음에 이제 전문 지식 게임은 자기만 가진 독특성, 주요성, 대처 불가능을 강조해서 그것만으로 이제 하려고 한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 치과에서도 있지만 보통 치과에서 이제 뭐 옆에 치과들 많잖아요. 뭐 에스리더나 다른 치과에서는 사실은 대표 원장이 이제 교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대부분 치과들이 이제 교정을 다른 원장 회의학과를 써서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런 치과 치고 이게 원활하게 그 교정 진료가 이루어지는 건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온 전문 지식이 있거든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대표 원장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를 본인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치과의 경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비협조적이고 뭘 협조를 하면서도 우리가 여기서 정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게 정치거든요. 정치가 다른 게 아니라 조직의 목표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더 먼저 앞세우는 게 사실 정치예요. 그게 정치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교정주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 여기 이 라인에 있는 치과도 비슷해요. 그래서 교정을 제대로 고은미수가 아마 대표원장이 교정을 직접 할 거고 그렇지 않고는 여기가 다 폐락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교정주가 대부분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동기들 중에도 이제 병원 좀 크게 하면서 페이라터도 이렇게 쓰고 할 때 보면 교정을 처음에는 교정 페이라터 좀 쓰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몇 년 지나면 대부분 교정 페이라터 정리를 해요. 이런 식의 문제들 때문에 이게 뭐 제대로 이제 성과가 나오지도 않고 경영에도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못하게 되죠. 그런 게 이제 약간 전문 지식 게임으로 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에게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어서 다 템포를 못하는데 나만 템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나 혼자만 템포를 깎을 수 있다는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좀 더 편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런 걸로 이용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정치라는 거는 얘기했듯이 아까도 여러 번 강조하지만 조직을 먼저 앞세우거나 자기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게 정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쉽겠죠. 만약에 그런 또 상황으로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쉽겠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전문 지식이니까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귀족 게임이라는 거는 권력이 없는 이들을 합법적 권력으로 지배한다. 마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직급이 높은 선생님들 사이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직급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약간 이렇게 좀 이용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먼저 추구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사실 이 귀족 게임은 대부분의 치과에서 실장이 직원들에게 실장 아마 선생님들이 가장 우리가 정치했을 때 가장 아마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이 귀족 게임일 거예요. 사실 대부분 치과들 가면은 실장들이
사실은 선생님들이 실장은 되게 무서워하죠. 사실은 결국은 치과대. 그리고 실장이 선생님들을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물론 그게 조직 운영에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선을 좀 넘는 정도로 선생님들을 개인적인 그 실장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좀 통제하는 경우가 좀 사실은 많죠. 사실. 저는 근데 우리 치과는 그런 게 거의 최소인 치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만 해도 저는 선생님 우리 치과의 어떤 근무 환경이나 분위기는 직장 문화는 선생님들에게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다른 치과 가면 이거 되게 스트레스죠. 실장이 막 엄청 쪼고 엄청 스트레스. 그쵸, 예, 맞아요. 사실 근데 그게 우리 치과는 사실 거의 없죠. 그런 면에서는. 물론 우리 치과가 뭐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사실.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 대 스태프 게임.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라인을 원장님이라고 보고 스태프를 데스크라고 보면 돼요. 혹은 뒤집어도 돼요. 아까 라인의 정의는 뭐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라인을 우리 이제 데스크 예약을 잡아주는 데스크 직원들. 그 다음에 스태프를 원장님들이라고 봐도 돼요. 사실. 네, 어떻게 뒤집어. 어쨌든 이건 대략 알게 그렇게 놓고 보면 딱 이해되죠. 원장님들은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원장님들은 갑자기 개인적인 이득으로 보자면 뭐 진료를 좀 적게 하고 이런 게 좋은 거고, 또 우리 데스크 실장에서 데스크 실장님들이나 데스크는 뭔가 치과의 매출을 빨리빨리 올려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또 치과가 돌아가는 거고, 뭔가 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자기가 더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라인 대 스태프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쟁 캠프 게임은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막장인 건데요. 경쟁 캠프 게임까지 가면 이제 진짜 막장인 거야. 생각해보니까 선생님들 들어오기 전에 우리 치과가 경쟁 게임 캠프까지 간 적이 있었나? 비슷하게 간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긴 한데, 경쟁 캠프는 이게 아예 그냥 이제 다 커져가지고 두 개의 큰 팀으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우리 팀도 있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조직의 분열이 점점 커져 이해관계가 서로 갈리면서 어느 한쪽이 더 편한 일을 하고 더 큰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조직 전체에서 해야 될 일을 다른 쪽에 떠넘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별로 성과가 안 좋은 일, 이득이 별로 안 되고 힘든 일은 다른 팀에게, 다른 조직이, 다른 팀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점점 커지면 그 큰 두 개의 어떤 세력으로 이제 분열이 나고 극심하게 싸웁니다. 사실 이거는 치과보다도 치과에서는 생기기 좀 어려운 구조예요. 치과 자체가. 근데 사실 일반 기업들 있죠. 일반 기업들에서는 이게 굉장히 사실 많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무부 뭐 이런 데랑 뭐 총무부 이런 데랑 뭐 자재부 뭐 이런 데랑 이렇게 대립을 한다든가 해서 거기서 이기면은 막 그쪽 라인이 쫙 승진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 회사에서는 굉장히 심한 건데, 치과는 어떤 승진이나 이런 구조가 엄밀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치과처럼 직급 체계가 엄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치과에서 많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후보 게임은 뭐냐면 여기서는 여기 나오지, 전략의 성격을 자신이 선호하는 대로. 이건 규칙 자체를 좀 막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규칙 근무 시간이라든가 오후 이런 것들을 우리 팀에게 유리하게만 막 바꾸려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팀에게 유리하면 당연히 다른 팀에게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특히 막 예전에 막 한 7년, 8년 계신 원장님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계셨던 원장님이 오래 계셨으니까 또 밑에 뭐 들어온 원장님들보다 훨씬 더 말빨도 먹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장님들이 막 자기가 좋은 오프 요일이나 자기가 뭐 좋은 시간 같은 건 자기가 다 하고 이제 안 좋은 것들 막 이런 것들 막 밑에만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팀들은 당연히 싫을 거 아니에요. 물론 또 원장님 팀은 좋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이 더 비효율적으로 돌아가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원장님들 시간부터 다 로테이션제로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리고 선생님들도 로테이션 하고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없으면 너무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니까. 그렇게 되면 그 팀은 좋겠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그 팀도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치과 전체가 그렇게 되면 잘 안 될 테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끌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밀고 게임은 말 그대로 이거는 쉽죠? 그냥 밀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누가 뭐 좀 안 좋아요. 이런 밀고 게임도 사실은 일반 치과에서 굉장히 많죠. 우리 치과에서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치과도 꽤 있어요. 지금 다른 치과에서 엄청 많죠? 와가지고 막 누구 험담하고 이런 거 나한테 와가지고
누구 잘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변 게임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여기서 보면 굉장히 드물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가끔 이렇게 뭐 애플 뭐 이런 경영서적 같은 것들 읽어보면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어떤 기업들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이사회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CEO를 이제 교체해버리고 바꾸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군사 쿠데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정변 게임인데 이게 치과에서는 거의 이제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일이겠죠. 해당되는 어렵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 정도가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정리해본 이유는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 내용을 하면서도 저도 조금 애매한 좀 뭐랄까 약간 민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쌤들하고 저하고 저는 사실 그런 관계를 좋아하진 않는데 어떻게 보면 또 큰 틀에서 보면 경영자하고 근로자의 관계이기도 하니까 그러면서 뭐 약간 이해관계가 또 100%에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긴 있죠. 사실 그런 대화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아주 좀 다른 치과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보통 치과에서 이런 얘기 꺼내지도 못하죠.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암암리에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미리 알고 이런 걸 다 안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정리를 해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같이 이런 것들을 알고 혹시라도 뭔가 내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을 때 스스로를 한번 좀 제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이 얘기는 선생님을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저에게도 해당하는 얘기예요. 저도 내가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대할 때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수업하려고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의 과다결정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프로이트라는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프로이트 이제 정신분석학을 상상하는데 프로이트 이론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의식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습관 같은 것도 내가 그게 습관이 있는지 자체도 모르면 그 습관은 영원히 고칠 수 없겠지만 내가 어떤 습관이 있다는 걸 알면 그런 일들 할 때마다 조금 자제할 수 있고 그러면서 길게 봐서는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이런 암초들을 미리 알고 이런 것들을 좀 피해 가면서 이제 좀 현명하게 항해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제가 항상 여러 번 선생님들한테 해준 얘기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 번 해준 얘기예요. 위대함이 부재한 곳에 사소함이 판을 친다. 되게 좋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뭔가 큰 치과도 그렇죠. 여기 와서 직장하는 일을 하면서도 항상 순간순간에는 사실 우리는 다들 사람이잖아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에는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많이 생각을 하겠죠. 사실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서 점점점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더 본질적인 이유, 더 궁극적인 이유 그렇죠? 내가 취생사가 돼서 일을 하면 궁극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자꾸 그런 것들에서 어긋나게 된다는 거죠.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런 위대함이 부재하면 부재할수록 사소함이 판을 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힘든 일 안 할까? 그런 것들을. 근데 얘기했듯이 거기까지는 좋은데 조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일은 누군가는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게 또 다른 사람의 부담을 주는 거고. 또 다른 사람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직 자체가 이제는 기우는 거죠. 치과가 점점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10년 넘는 기업이 뭐 10%도 안 되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치과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뭐 다음 기회 되면 또 경영 공부하는 시간에 그런 것도 한번 공부하면 좋은데 이제 기업 같은 게 보통 이제 우리 잘 나가던 기업이 막 없어지고 이러잖아요. 사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런 것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조직 내에서 정치적인 구도가 판을 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효율성으로 멀어지는 거죠. 각 부서 안에서 이득만 추구하다가 대표적인 게 선생님들 이제 막 노키아 핸드폰 알잖아요. 노키아가 한때는 뭐 전 세계 점유율 막 70%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망했잖아요. 노키아 핸드폰. 선생님들 잘 모르는 이제 옛날 기업입니다. 미안해, 옛날 얘기야. 아이폰 나오기 직전에 그때 노키아가 전 세계를 제패했었거든요. 근데 그 노키아의 그래서 노키아가 망한 게 이제 되게 유명한 경영 책으로도 되게 많이 소개가 돼 있어요. 어쩌다 그렇게 저렇게 큰 기업이 망했나. 그런 것들 연구한 거 보면
거의 대부분 이래요. 그 안에서 기업이 너무 커지니까 그 안에서 막 그 안에서 이권 다툼으로 막 부서들이 막 서로 막 힘들지 안 하려고 하고 막 이러면서 조직 전체가 다 기울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약간 바쁘다는 거죠. 정치가 그 자체가 안 좋다기보다 정치에 쏠리면서 정작 우리가 눈을 둬야 돼요. 그런 것들에 좀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습니다. 수고도 많으셨고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인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되게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게 토크랑 티핑이라는 얘기였죠, 그죠? TV에서 토크는 벽골 인갈로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티핑은 레지오 디스탈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차 28개 중에 이 브라켓 안에 토크 값하고 경사도, 티핑은 우리말로 이제 경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크랑 경사도가 다 내장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쉬워요 항상. 우리 치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토크가 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약간 저기 서술로 쓰여서 그걸 우리가 이제 링괄 토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크라운 링괄 토크. 크라운이 링괄로 이렇게 된 거라서 크라운 링괄 토크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인 치아가 두 개, 이제 내용 나가면서 또 필요한 것들은 또 할게요.